여행은 선택이 아닌 필수. 지금 바로 랜드마크 원정대에 합류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자 안우산입니다.台湾사회 전반에 깊은 영향을 남긴 2.8 사건 79주년을 앞두고 어제 포르모사 문화관 시간에는 100세 테러 시대 국가 폭력을 겪은 원주민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연장선에서 당시 원주민을 관리하는 정부 기구의 현장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화민국 정부는 산지 평지화라는 동화 정책을 통해 원주민의 언어와 전통 문화를 금지하고 사상 통제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1950년대에는 원주민 사회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台湾곳곳의 입산구에 산지 치안 지휘소 12곳을 설치했습니다. 경찰 조직과 기능이 겹치면서 결국 1959년 폐지됐지만 약 10년 동안 국가의 눈과 귀가 돼 원주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엄청난 정신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관련 국가 기록이 공개됨에 따라 치안지휘소의 실체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난 2023년 국가인권박물관은 원주민 문화사업기금회와 협력해台湾남부 자이 아리산에 있는 오펑 산지 치안지휘소 그리고 타오유엔다시의 치안지휘소를 다룬 다큐멘터리 2편을 공개했습니다. 오늘은 먼저 아리산의 치안지휘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950년대 국가폭력으로 목숨을 잃은 원주민 피해자에는 민족 자결 의식을 지닌 지식인이 특히 많았는데요. 이 중 대표적인 인물은 아리산 조우족 출신의 정치가이자 음악가 가오이선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노래는 그가 아내를 위해 만든 것 봄의 여신입니다. 어릴 때부터 음악과 문학에 재능을 보인 가오이선은 고등교육을 받은 최초의 조우족 원주민입니다. 2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원주민 자치구에 이념을 제시하며 부족이 독립적으로 발전한다는 비전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한 제도 속 불공평을 바꾸기 위해 1945년 초대 오펑향 향장을 맡아 부족의 공공사무에 투신했습니다. 산지 치안지휘소가 설립된 후 형식상 향장이 지휘소 지휘관을 겸임했지만 실제 권한은 군 출신 부지휘관에게 있었습니다. 1947년 2.8 사건 당시로 돌아가 보면 시민과 정부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자이 시내 역시 혼란에 빠졌는데요. 자이 지역 인사들로 구성된 처리위원회가 아리산 조우족에게 지원을 요청하자 향장이었던 가오이선은 일본군 출신의 청년들을 중심으로 조우족 민병을 파견해 정부군에 맞섰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족의 중리적 위치를 지키기 위해 외성인 출신의 타이난 현장을 보호하기도 했습니다. 2.8 사건이 군내 진압으로 마무리된 후 조우족은 정부의 무기를 반납하고 충성을 표해 공식적인 문책을 피했습니다. 또 가오이선이 구해준 타이난 현장은 그 은혜를 보답하겠다며 아리산 일부 농장의 경영권을 조우족에게 넘겼고 덕분에 가오이선이 꿈꾸던 원주민 자치의 가능성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이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아직 산간 지역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고 원주민의 무장 저항을 두려워해 당장 움직이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가오이선처럼 고등교육을 받고 자치의식을 지닌 원주민 엘리트들은 결국 정부에게 경제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다 1952년 정보망과 체포 명분을 확보한 당국은 간첩 응리과 농장 자금 횡령이라는 혐의로 아리산 조족을 겨냥한 대규모 체포 작전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가오이순을 포함한 원주민 6명이 체포돼 2년 후 처형됐습니다. 가오이순은 약 2년의 수감 생활 동안 언제 사형이 집행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가족에게 편지를 쓰고 음악을 통해 하루하루를 견뎠다고 합니다. 앞서 들려드린 노래 범의 여신은 바로 그가 감옥에서 아내를 떠올리며 만든 곡입니다. 그에 따른 어머니가 말년에 치매를 앓았을 때도 이 노래가 나오면 젊은 시절의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다고 합니다. 정부의 저지적인 왜곡으로 인해 가오이순을 비롯한 조우족 엘리트들은 부족 사회 안에서도 배척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가족들 역시 배신자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사회적으로 고립됐죠. 독재 정권 아래서 누구도 이 사건을 입에 올릴 수 없었고 부족 전체는 집단적 침묵 속에 빠져들게 됐습니다. 이렇게 조우족 사회는 의도적으로 정치와 거리를 두게 됐고 가오이순이 앞장서서 심었던 원주민 자치의 시야도 점차 사라지고 말았죠. 가오이순은 젊은 나이에 생을 마쳤지만 그가 지닌 음악적 재능만큼은 다음 세대로 이어졌습니다. 당시 그의 장녀 가오주화는 원래 미국 유학을 예정했지만 아버지의 수감으로 장학금을 포기하고 노래를 통해 집안 생계를 책임지기로 했습니다. 가요계에서 점차 이름을 알렸으나 정부의 지서적인 감시 때문에 정식 데뷔의 기회마저 빼앗겼고 심지어 외국 군인을 상대로 성적 자체를 강요받는 상황까지 내몰렸습니다. 또한 당국이 1971년 실행한 진산 프로젝트에서 가오주화를 포함해 타이중 사범학교 출신 원주민 학생들은 과거 가오이순이 주도했던 독서회에 참여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 독서회는 사실 방과 후 보충학습에 불과했음에도 정부는 이를 공산주의 집회로 왜곡했죠. 이러한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가오주화에게는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2.8 사건과 백세 테러가 남긴 상처는 그 시대에만 머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당사자의 자녀와 손주 세대까지 오랜 시간 이어졌죠. 오랫동안 권력에서 배제되어 왔던 원주민은 국가폭력 앞에서 아무런 방어 수단 없이 그저 희생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시대를 직접 살지 않았지만 이 이야기들을 계속 듣고 말하고 기록할 때 역사는 비로소 잊히지 않습니다. 어느 날 원주민 운동은 과거에 비해 많은 진전을 이뤘으나 아직 가야 할 길은 멉니다. 노래 범의 여신 가사처럼 은방울 같은 화려한 목소리가 숲을 넘어 오랫도록 퍼져나가기를 바라봅니다. 다음 주에는 계속해서 타오유엔 산지 치안지휘소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랜드마크 원정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RTI 한국어 방송의 안우산이었습니다.